양띠 선생님들 이번 주는 딱 한 가지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것 하나로 우리 양띠의 복이 갈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되는 일 없이 막히고 사람에게 치이고 돈줄이 말라 밤잠을 설치신 그 세월 하늘이 돌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양력 7월 20일 월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우리 양띠에게 메마른 땅을 흠뻑 적시는 큰 단비가 쏟아집니다. 이번 주는 막혔던 돈길이 뻥 뚫리고 큰일 한 가지가 시원하게 해결되며 금전운과 귀인은 문서운이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띠분들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까지 왔는데도 그것을 제 손으로 거듭 차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흙과 흙이 부딪혀 시비가 붙고 뿔을 맞대고 들이받듯 사랑과 크게 다투는 험한 날이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다 된 일이 깨지고 평생 쌓은 복이 하루아침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양띠는 본디 만물을 품어 길러내는 넓은 흙기 나이가 들수록 그 땅이 기름져고 열매가 단단해지는 말년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다만 그 복도 이번 주를 어떻게 건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단비가 쏟아지는 날이 언제이고 반드시 입을 다물고 몸을 낮춰야 할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양띠분들의 태어난 해 누구에게 귀인이 붙고 누구에게 대박이 터지는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본격적인 풀이에 앞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곁에 있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싶은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오신 양띠 선생님 한 분도 꼭 그러하셨습니다. 친구와 동업으로 가게를 하나 꾸리셨는데 해가 갈수록 적자가 쌓이니 두 사람 사이도 틀어졌다 하셨습니다. 저 친구가 게을러이 지경이 됐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 내 인생이 꼴이 됐다며 만나는 이마다 붙들고 그 동업자 흉을 보고 다니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 사람만 정리하면 제 일이 풀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탓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운은 꺾이기 시작한 것이고 흙탕물은 휘저을수록 더 흐려지니 정말로 일을 풀고 싶으시거든 그 손가락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돌려보시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그날 이후로 불평을 또 끊고 묵묵히 제목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틀어졌던 동업자와 다시 손발이 맞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마침내 가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양띠 선생님들,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가닥을 자꾸 바깥에서만 찾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보십시오. 남 탓하고 스스로 주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가난과 불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며 그 끝에 반드시 다른 결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바로 우리 양띠에게 막혔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이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양띠의 흐름은 거친 비바람 끝에 마침내 단비가 내려 곡식을 키워내는 한 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중반과 주말에는 흙이 부딪혀 깨지고 땅이 갈라지는 험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어 몸도 마음도 고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이번 주 한복판에 커다란 합이 들어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뿌려주니 하루의 기람이 일주일에 모든 흉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게 쓰이는 주간입니다. 그러니 험한 날에는 납작 엎드려 나를 지키시고 단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두 팔 벌려 크게 거두시면 됩니다. 그날들이 정확히 언제인지 지금부터 하루하루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문을 여는 오늘은 마른 흙인양이 또 다른 흙을 만나 땅 위에 땅이 겹겹이 쌓이는 날입니다. 흙이 겹치면 움직임이 둔해지는 법이라 오늘은 남의 말을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태산처럼 높아집니다. 같이 타면 스스로를 어두운 방에 가두는 꼴이 되니 오늘만큼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며 마음의 짐을 한 내려놓으시고 둥글게 넘어가셔야 달이 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그 여유가 이번 주 큰 복을 담아낼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양력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흑인양이 단단한 바위인 원숭이를 만나 그 바위 틈에서 맑은 지혜의 샘미 솟아나 내 마른 흙을 다독여주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꽉 막혀 답답하던 머릿속에 오늘은 시원하게 순통이 트입니다.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번뜩이는 깨달음이 떠오르니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궁리하고 기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이로운 날입니다. 오늘 떠오른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종이에 적어두시거나 곁에 있는 이와 나눠보십시오. 그 한 줄기 샘물이 이번 주 큰 물길로 이어집니다. 양력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흙이새를 길러내는 날인데 여기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붉은 기운까지 갑니다. 내 겉모습과 재주가 밖으로 돋보여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날이니 어디를 가시든 대접이 다릅니다. 다만 오늘은 화려함에 취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 흩어진 곡식을 한 알 한 날 쪼아 모두 땀 흘려든 소소한 밥벌리를 내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에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작아 보여도 오늘 챙긴 그 실속이 며칠 뒤 큰 재물의 미천이 됩니다. 양력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소의 기운과 내 흑인 양의 기운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이번 주 가장 큰 고비입니다. 이런 날은 사소한 말싸움이 관청을 오가는 큰 시비로 번지기 쉬우니 남과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납작 엎드려 화를 피하시는 것이 상책이며 문서에 도장을 찍는 일도 오늘 하루는 거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겁내실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몸을 낮추시면 그 흉한 바람은 반드시 지나가고 곧 이어질 큰 복을 온전히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양력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을 위해 이번 한 주를 견디셨습니다. 깊고 넓은 물인 대지가 내 마른 흙과 마주쳐 거대한 나무의 기운으로 변하는 으뜸가는 화분알입니다. 한 주 동안 겪으신 그 모든 목마음이 오늘 단숨에 씻겨내려갑니다. 땅에 비가 쏟아져 큰돈과 명예라는 나무를 길러내니 장사하시는 분은 큰 이익을 남기고 자리를 구하는 분은 높은 곳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움츠어들지 마시고 뜻한 바를 크게 펼치십시오. 미루어 두었던 일을 꺼내 밀어붙이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십시오. 오늘 뿌린 씨앗이 가장 크고 굵은 열매로 돌아옵니다. 양력 7월 25일 토요일이며 중복입니다. 오늘은 맑은 물인 쥐와 마른 흑인 양이 만나 서로 원망하는 기운을 이루는 날입니다. 맑은 물에 흙이 툭 떨어져 온통 흙탕물이 되는 꼴입니다. 까닭없이 남이 미워 보이고 평소 아끼던 사람과도 눈을 흘기며 다투기 쉬운 날입니다. 그러나 잘 헤아려 보시면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이 탁해진 탓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차가운 물 한 모음으로 끓는 속부터 다스리십시오. 마침 중복이니 위에 지친 기운을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챙겨 드시며 채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절로 가라앉고 흙탕물도 인해 맑아집니다. 양력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가장 조심하셔야 할 날입니다. 소와 양이 정면으로 뿔을 맞대고 들이받아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피를 본다는 흉한 기운까지 겹친 날입니다. 땅이 크게 뒤흔들리는 날이니 자칫 몸을 크게 다치거나 애지고 있던 물이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이날은 절대로 멀리 길을 나서지 마시고 운전도 늦추신 채 조용히 숨을 죽이며 그 흉한 바람이 먹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루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이미 큰 복을 거두셨으니 오늘 하루 몸을 낮추어 그 복을 온전히 지켜내십시오. 잘 지키는 것도 크게 버는 것 못지않은 지혜입니다. 자, 그럼 같은 양띠라도 태어난 해로 다르고 하늘이 돕는 귀인이 내려오는 날도 저마다 다르니 내 나이에 맞는 대목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그럼 먼저 2003년생 개미생 양띠분들입니다. 험한 고개를 넘어 반짝이는 훈장을 가슴에 다는 주간입니다. 이제 막둥지를 떠나 험난한 직장과 학업의 문을 부수고 나아가야 하는 청년들로 마른 땅을 힘차게 적시고 밀고 나가는 물의 바탕과 끈기를 단단히 타고나셨습니다. 바라고 바라던 합격이나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은 양력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하늘에서는 나를 이끌어줄 참된 스승과 굳게 손을 잡는 기운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남들을 제치고 이겨내야 하는 것엔 경쟁의 기운이 뻗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몹이 고단하고 경쟁은 치열하나 윗사람의 강한 이끌림이 있어 막혀있던 면접이나 시험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움켜쥐게 됩니다. 땀 흘린 것 이상의 엄청난 행재가 터지는 날은 양력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대지의 큰 무리양에 흙과 만나 거대한 숲을 이루어내는 날인이 빈손으로 시작해 큰 숲을 키워내는 모습입니다. 부지런히 밖으로 뛰어다닐수록 돈과 명예가 따라붙으니 북쪽을 향해 당당하게 이를 벌려보십시오. 길이 활짝 열립니다. 다만 7월 26일 일요일은 조심하십시오. 땅이 갈라지는 충돌이 일어나 연인이나 가장 가까운 이와 뜻이 엇갈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약속이 어긋나거나 이동 중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내 고집을 한풀 꺾으시고 차를 몰기보다 발걸음을 조심하셔야 흉함을 피합니다. 다음은 91년생 양띠분들입니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귀한 보석으로 빛나는 주간입니다. 든든한 직장을 만나 자리를 잡고 흔들림 없이 앞길을 닦고 싶은 분들로 흙 속에 묻힌 날카로운 쇠곶 보석의 성질을 타고 나셨습니다. 흙먼지를 씻어내고 온전히 내 능력을 인정받는 날은 양력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지고 있던 메마른 땅에 거대한 물이 들어와 큰 합을 이루는 날이니 그 물이 내 보석을 반짝반짝 닦아주고 재물과 성과라는 거대한 숲까지 키워냅니다. 중요한 윗사람에게 발탁되거나 기다리던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땅속 재물 창고가 열리는 날은 양력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땅과 땅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날이라 흉해 보이나 명리에서는 내 보석을 가두고 있던 흙 금고가 깨지며 숨겨진 돈이 쏟아져 나오는 반전의 행재수로도 봅니다. 복은 동북 쪽에서 들어옵니다. 다만 7월 23일 목요일은 조심하십시오. 흙과 흙이 다투어 산사태가 일듯 내 귀한 보석이 흙더미에 덮이는 꼴입니다. 일이 답답하게 흘러가고 직장 상사나 동료와 마찰이 생겨 속이 뒤틀릴 수 있으니 이날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9년생 김해생 양띠분들입니다. 거센 비바람을 유연한 꾀로 이겨내는 주간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 밥그릇을 지켜내고 억울함을 씻어내야 하는 분들로 위아래가 모두 넓고 단단한 누런 흙의 기운을 지니셨습니다. 소송이나 골치 아픈 서류 문제가 귀인의 도움으로 풀리는 날은 양력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정리의 으뜸가는 수천사인 천을 귀인이 바위인 원숭이를 타고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꼬였던 재판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인 증거나 조력자가 나타나 내 재산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벼락이 따르는 날은 양력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맑은 물과 내마른 흙이 섞여 마음은 몹이 어지러운 날이나 우리 김희생에게는 쥐는 하늘이 돕는 귀인이자 큰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와중에도 남들은 모르는 남만의 은밀한 행재수가 생깁니다. 행운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다만 7월 26일 일요일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나와 똑같은 흙의 기운이 뿔을 맞대고 부딪히며 흙먼지가 일듯 주변이 몹이 시끄러워지는 날이니 동업자나 믿었던 사람과 금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 동거래는 절대 피하십시오. 다음은 67년생 정미생 양띠분들입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마침내 큰 빛을 청산하는 주간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빚에 짓눌려 한 번쯤 속 시원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신 때입니다. 혹시 지금 빚에 눌려 밤잠을 설치고 계시거나 받을 돈은 안 들어오는데 나갈 돈만 줄줄이 밀려갔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정리생분들 중에 그런 분이 유독 많으실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여름 논에 나가보시면 벼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이 무도 위에 벌레가 붙어 있으면 썩어 무너질 법도 한데 신통하게도 벼들은 멀쩡히 자라 알곡을 맺습니다. 까닭을 아십니까? 아무리 빽빽해 보여도 벼들은 자마다 숨쉴 만큼의 거리를 딱 그만큼의 여유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도 역시 그러합니다. 힘들수록 조급한 마음의 사람에게 매달리고 부딪히다가 도리어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이 급하다고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고 숨쉴 만큼의 거리를 둔 채 묵묵히 재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하면 때가 되어 반드시 알곡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알곡이 열리는 날이 바로 이번 주에 들어 있습니다. 빚을 털어내고 사업자금줄이 시원하게 풀리는 이번 주 최고의 날은 양력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정미생에게는 대지날은 하늘이 돕는 천인의 날이자
큰 복이 겹치는 더없이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막혔던 동줄이 뚫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을돈을 돌려받는 일까지 생깁니다. 뜻밖의 기쁜 행운이 터지는 날은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날 또한 우리 정미생을 돕는 귀인이 함께하는 날이니 가뭄에 담비 내리듯 하늘의 도움이 닿습니다. 서쪽을 향해 일을 시작하시면 억눌렸던 운이 사방으로 터져나갑니다. 다만 7월 25일 토요일 중복날에는 주의 찬 기운이 내불씨를 꺼트리려 다가옵니다. 남의 일에 청견했다가 도리어 내가 억울한 구설에 오르기 십상이니 이날만큼은 무조건 모른 척 눈을 감으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음은 55년생 을미생 양띠분들입니다. 꽉 막혔던 문서가 풀리고 숨통이 트이는 주간입니다. 양띠 선생님들, 이번 한 줌에 마른 땅에 담비가 쏟아져 큰 나무가 자라나고 막혔던 돈줄이 시원하게 뚫리며 거친 바람도 무사히 비겨가고 온 가족이 건강하며 만사 형통하기를 두 손 모압입니다. 안 팔리는 집이나 묵은 땅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함이 크신 분들로 묶여있던 집이나 땅 문서를 털어낼 소식은 양력 7월 23일 목요일 돼서 절기에 찾아옵니다. 뜨거운 헛길이 부딪히는 날이라 흉해 보이나 안 팔리던 땅을 억지로 갈아엎어 새 주인을 찾아주는 거꾸로 일이 확 풀리는 기운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꽉 막혀 끓이던 부동산 거래에 마침내 시원하게 도장을 찍게 됩니다. 뜻밖의 행재수와 귀인이 돕는 날은 양력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을미생에게 원숭이 날은 수호천사인 천을 귀인이 강림하는 날이니 바위 틈에서 솟아난 물이 마른 나무를 흠뻑 적셔주는 것과 같습니다. 서남쪽을 향하시면 막혀있던 금고가 열리고 귀한 재물이 들어옵니다. 다만 7월 26일 일요일에는 땅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엔 충돌이 일어나고 나무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뽑힐 수 있는 날이니 무리한 바깥이나 등산은 절대 하지 마시고 대에서 뼈와 관절을 아끼셔야 합니다. 다음은 43년생 개미생 양띠분들입니다. 흙탕물을 피하고 몸을 웅크려 무엇보다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는 주간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복인 어르신들입니다. 깊고 맑은 물의 기운을 안고 계시나 아래로는 뜨거운 흙을 덮고 있어 가뭄에 물 마르듯 늘 속이 타 들어가기 쉬우십니다. 집안의 묵은 걱정거리가 풀리는 날은 양력 7월 23일 목요일 돼서 절기입니다. 땅에서 거친 기운이 뻗쳐 속은 시끄러우나 하늘에서는 기운이 끈끈하게 엮이는 으뜸가는 합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꼬였던 금전 문제나 골치 아픈 문서가 겉보기에는 요란해도 뒤에서 쓸며 매듭이 지어져 한시름 털어내게 됩니다. 메마른 가슴에 시원한 단비가 내리는 날은 양력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넉넉하고 깊은 강물이 들어와 어르신의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큰 합이 날이니 생각지 못했던 자녀들의 용돈이나 기분 좋은 행재가 찾아옵니다. 참기운이 설린 북쪽을 향하여 활짝 웃음 지어 보십시오. 다만 이번 주 일요일 7월 26일만큼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거대한 흙과 흙이 정면으로 들이받아 땅이 두 쪽 나는 날에 피를 본다는 흉한 기운까지 겹쳤습니다. 어르신의 맑은 물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흙탕물이 되니 몸이 점점 무겁고 어지러우실 수 있으며 뼈와 관절을 크게 다치거나 낙상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날은 문지방도 넘지 마시고 댁에서 조용히 몸을 지키셔야 무탈합니다. 그리고 양력 7월 25일 토요일은 중복입니다. 더위에 땀으로 기운이 빠지면 회복이 더디니 이날만큼은 자식들을 불러 삼계탕이나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꼭 챙겨 드시고 물도 자주 드십시오. 무더위에 무리해서 돌아다니시기보다 시원한 곳에서 몸을 아끼시는 것이 이번 주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험한 날에는 몸을 낮추어 나를 지키시고 단비가 내리는 날에는 두 팔 벌려 크게 거두십시오. 늘 평안하십시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베란다에 이 식물 꼭 키우세요. 돈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베란다에 빨래를 넣거나 자질구레한 물건을 쌓아두고 계신데요. 하지만 바로 그 베란다가 집안의 운을 끌어당기는 행운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재물운과 건강운을 흘려보내는 불행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운을 막기에 베란다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과 복을 부르는 베란다 수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란다는 집안과 집 밖, 내부와 외부 세계를 잇는 통로입니다. 집안에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은 통로이지요. 즉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지고 그 기운이 집안의 재물운 건강운 대인 심지어 가족 간의 운지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에 보면 나는 풍수는 잘 몰라요. 그냥 깨끗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맞습니다. 깨끗한 집, 정돈된 공간 그 자체로도 이미 절반은 풍수를 잘 지키고 계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간구하기 쉬운 사실은 흔히 현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베란다는 그에 비해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이 기운뿐 아니라 사람을 맞이하는 출입구라면 베란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기운의 관문입니다. 베란다에 좋은 기운이 머무르면 집안에 복이 들고 베란다가 막히고 탁하면 집 전체가 어두운 기운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집은 깨끗한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일이 꼬이는 날이 많고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잠이 깊게 들지 않는 날이 반복된다면 베란다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베란다에 쌓여있는 무심고 놓아둔 물건들, 어둡고 습기 찬 구석 혹은 방향에 어울리지 않는 식물과 장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기운이 엉여있는 것과 같은데요. 기운을 되살리고 재물복을 높이는 첫걸음은 바로 비우기입니다. 첫 번째 몇 년 동안 손 안 댄 물건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세요. 베란다를 창고처럼 사용하는 습관은 재물운을 막는 가장 흔한 실수인데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버리면 안 돼 하는 생각으로 쌓아둔 박스, 오래된 신문지, 접어둔 의자, 고장난 전기 제품 같은 것들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버리긴 아까운 물건도 있지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쌓인 물건은 기의 흐름을 막는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풍수에서 길란 보이지 않지만 삶을 움직이는 운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 기운은 멈추지 않고 흘러야 좋은 기운으로 작용하는데 베란다에 물건이 빼곡히 쌓이면 그 기운이 정체되고 막혀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숨을 쉴 때 코가 막히면 정말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란다는 집의 숨구멍입니다. 그 숨구멍이 온갖 쯤으로 꽉 막혀 있으면 집안에 맑은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물건, 특히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에 묵은 기운이 쌓여 있게 됩니다. 묵은 기운이 많아지면 재물운이 흐르지 않고 집안 공기가 무겁고 머리도 맑지 않으며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70대 중반 어르신 한 분이 집은 나름대로 깨끗한데도 마음이 늘 불편하고 자식 문제며 돈 문제가 자꾸 꼬인다며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집에 가 보니 거실도 깔끔하고 방도 정도돼 있었지만 베란다를 보는 순간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베란다 가득 쌓인 종이박스 10년 넘은 의자 전에 쓰던 전기난로, 언제 산지 기억도 안 나는 조명기기 오래된 화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다 나중에 쓸 거예요. 하셨지만 사실 그 물건들이 집안 기운을 꽉 막고 있었던 것인데요. 더는 쓸모없는 물건은 막힌 기운을 만듭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듯 기운도 정체되는 것이지요. 짐 정리를 권유드렸고 실제로 과감히 짐 정리를 하자 힘들게 했던 증상들이 싹 사라진 일도 있었습니다. 정리와 함께 기운이 순환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몇 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하게 비우세요. 그건 이미 역할을 마친 물건입니다. 아마 열은 앞으로도 쓰일 일이 없는 물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워줘야 새로운 기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식물 정리하기입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시들거나 죽는 경우가 있지요. 잎이 누르게 말라 있거나 줄기가 푸석푸석 꺾여 있고 흙은 바싹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물은 줬는데도 흙기에 그냥 고여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식물이 말라 죽었다면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 죽은 식물은 기운을 가라앉히고 정체시키는 부정적인 에너지, 즉 음를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풍수에서는 기운은 생명과 함께 흐른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기를 순환시키며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지만 반대로 죽어가거나 이미 생명이 떠난 식물은 그 공간의 기운을 함께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서서히 고인물이 썩어가듯 눈에 보이지 않게 나쁜 기운이 퍼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식물을 데려오면 한 달도 못 가 죽어버려 식물복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식물이 자꾸 죽는다면 그 자리의 기운이 정체돼 있거나 혹은 집안 전체 기운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식물은 그 집의 기운을 가장 먼저 느낀다. 우리 몸도 아프기 전에 먼저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답답하거나 잠이 안 올 때는 이미 안 좋은 기운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집안 기운이 탁하거나 무겁게 정체되면 가장 먼저 시들거나 병이 납니다. 반대로 식물이 잘 자라고 잎이 푸르고 윤기가 흐르며 새순이 자라고 올라오고 꽃이 피면 그건 그 집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집은 건강운, 재물운, 인간 관계운까지 활짝 열려있는 공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식물의 건강 상태는 그 자리에 흐르는 기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죽은 것을 오래 품고 있는 대신 생명력을 가진 것들을 가까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베란다 풍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창문을 닫고 햇빛을 들이세요. 유리창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밖의 기운이 잘 안 들어오는데요. 햇살이 투명하게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베란다의 기운이 확 달라집니다. 창문 가까이 다가가 보면 먼지며 물때가 희그물레하게 끼어 있거나 비 올 때 흙자국이 얼룩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유리창의 상태가 단순한 청결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홍수에서는 창문을 단순한 유리가 아닌 바깥 기운과 집안 기운이 소통하는 통로로 봅니다. 특히 베란다 창은 집안으로 햇살과 공기, 바람 그리고 자연의 생기 있는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우리 삶의 양기를 불어넣는 통로이지요. 그런데 유리창에 먼지가 끼어 있고 빛이 막히고 탁하게 흐려져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운은 빛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집안의 분위기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심지어 건강과 운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햇살 가득한 날 베란다에 앉아 커피 한잔 하실 때의 그 기분을요. 마음이 한결 밝아지고 한결 몸이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햇빛이 가진 양기의 힘입니다. 수에서는 밝고 따뜻한 기운, 즉 양기가 집안 곳곳으로 퍼져야 재물운도 돌고 건강운도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활기를 띈다고 봅니다. 하지만 창이 더럽거나 햇빛이 막히면 양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대신 음기가 머물게 됩니다. 는 기운을 정체시키고 사람의 마음도 점점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특히 창문을 오랫동안 닫지 않은 집은 눅눅한 기운이 쌓이기 쉬운데요. 창문을 닦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내 공간에 새로운 기운을 들이고 탁한 것을 걷어내는 풍수정화 의식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창문을 닦는 그 순간 막혀있던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햇빛이 잘 드는 집을 운이 트인 집, 복이 깃든 집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재물운과 건강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창문을 닦아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운을 놀라울 만큼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은 베란다 대청소를 추천드립니다. 베란다 정리를 통해 쌓인 물건을 치우고 죽은 식물을 정리하고 유리창까지 닦아내셨다면 이제 공간은 비워진 상태. 말하자면 깨끗한 흰 도화지가 된 셈인데요.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요. 속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엔 좋은 음식, 맑은 공기, 따뜻한 말로 다시 에너지를 채워야 진짜 건강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처럼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결코 거창한 인테리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식물 하나, 기분 좋아지는 소품 하나만으로도 그 공간의 기운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식물을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기운을 순환시키고 복을 끌어들이는 생명체로 보아왔습니다. 특히 파키라, 스파티, 필름, 금전수 같은 식물은 키우기도 쉽고 풍수적으로도 매우 좋은 의미를 지닌 복초로 불립니다. 베란다에 두면
좋은 식물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파키라입니다. 돈나무라는 별명이 붙은 파키라는 원래도 돈과 관련된 상징이 강합니다. 줄기 여러 개를 꼬아 만든 모습은 마치 재물이 모이고 얽혀 들어오는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상가나 사무실 은행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돼서 시녀분들도 부담 없이 키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파티필름입니다. 하얀 꽃이 피는 스파티필름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무엇보다 이 식물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풍수에서는 이 식물이 있는 곳에 잡기가 사라지고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깃든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필요한 분들에게 딱이지요. 세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이름부터 듣기만 해도 돈복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금전수는 잎이 단단하고 윤기가 흘러 재물을 끌어당긴다고 전해집니다. 햇볕이 많지 않은 베란다 구석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어디에 두셔도 비교적 생명력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사업 재물운을 높이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려요. 식물은 우리의 기운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키운다는 건 그 공간에 사랑과 관심이 머문다는 뜻이며 풍수적으로는 그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베란다 풍수는 베란다를 하나의 작은 정원처럼 꾸미는 것인데요. 이 공간에 생명력과 흐름이 있으면 그 자체로 복의 통로가 됩니다. 화분은 바닥보다 눈높이에 배치하세요. 기운은 위로 흘러야 좋습니다. 바닥에 화분을 쭉 깔면 기가 눌리게 됩니다. 식물 외에도 기운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소품들도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어떤 소품을 어디에 놓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어떤 모양이나 색재질이 그 공간의 에너지 흐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막히게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옷은 작은 크리스탈 장식품이나 유리쿠스를 햇볕이 드는 쪽에 달아보세요. 햇빛이 반사되면서 집안 전체에 양기가 퍼집니다. 특히 집안 전체가 조금 어둡거나 베란다가 북향이라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소품은 작지만 강력한 양기가 퍼지게 도와줍니다. 이런 밝고 생기 있는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사람 간의 대화, 건강, 재물까지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지요. 작은 종이나 풍경도 좋은데요. 베란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작은 풍경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맑은 소리는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소리도 기운이라고 봅니다. 즉 부드럽고 은은한 소리는 정체된 기운을 깨우고 새로운 기운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종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여깁니다. 절에서도 종을 치며 나쁜 기운을 몰아낸 듯 집안에 작은 종 하나를 달아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맑아지고 머무는 사람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반, 소리가 너무 날카롭거나 자극적이면 오히려 기운이 흩어지니 맑고 잔잔한 소리를 내는 풍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베란다에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같은 밝고 따뜻한 색의 방석이나 쿠션, 테이블보, 매트를 하나만 깔아보세요. 놀랍게도 공간 전체가 환해 보이고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물을 돌보는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풍수에서는 색깔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노란색은 재물과 안정, 따뜻한 가족을 의미하고 연두나 초록색은 성장과 치유, 건강운을 높여주며 하늘색은 평온과 소통,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색입니다. 이런 색을 담은 천장식이나 밝은 톤의 작은 러그 하나만 깔아도 그 공간은 기운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내용대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베란다를 잘 관리하면 집안의 운과 가족의 건강, 재물복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 머지않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가정의 행운이 깃들길.